강의를 시작합시다. 숙제 제출일은 일주일 후 언제야? 24일? 7시. 한 학생이 파일이 끊겨서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파일을 잘못 만들었어. 왜냐 1번만 있는 거예요. 1번만 있어. 내가 여러 문제를 내려고 고민을 해봤으나 어떤 건 너무 길어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해서 그렇다고 안 내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풀어서 내는 거고, 그러니까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다음번에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뒤에 2번이라고 잘못 나온 건 내가 파일을 내가 잘못 만들었어. 1번만 있는 거예요. 다시 끊긴 것 아님. 됐지, 승현아?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한 주가 지났으니 무엇을 할지는 지난 시간에 너무나 많은 복잡한 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페이스 쉬프트를 통해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소위 우리가 여태까지 쓴 게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을 통해서 우리 아웃고잉 웨이브의 그 뭐더라? 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냐. 우리 그래서 뭐냐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가장 일반적으로 페이스 쉬프트를 이용해서 썼고, 그 다음에는 플럭스가 흡수가 되는 경우는 업소션이 일어났을 때 그 이닐레스틱 크로스 섹션, 그거는 페이스뿐만 아니라 페이스 앞에 붙어 있는 크기 에타 L이라고 도입한 거를 해서, 말로만 하면 헷갈리나? 우리 요양을 도입을 해서 이게 1이면은 우리가 봤던 그냥 업소션이 없는 경우, 0일 때는 전부 다 업소션이 되는 경우, 0일 때는 이닐레스틱 크로스 섹션이 가만히 있어 보자. 에타가 1일 때는 이게 없는 거죠. 에타가 1이면 이닐레스틱 크로스 섹션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 이 경우, 두 경우에 우리 옵티컬 시어렘도 우리가 봤었죠. 옵티컬 시어렘은 그 두 가지 경우에도 다 성립이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쓴 거는 다만 그 플레인 웨이브와 인커밍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의 성질, 그 다음에 플럭스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이런 성질만을 이용해서 크로스 섹션을 페이스 쉬프트라는 양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물리도, 물론 물리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실제로 실험을 해서 그 실험에서 그 상호작용의 구조, 뭐 이런 거를 보는 데는 아무 그 정보를 우리가 아직까지 얻지 않았죠. 그거에 대한 우리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포뮬레이션을 한 거에 불과하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 이 양자역학에서는 예를 들면 뭐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다시 말하면 그 경우 페이스 쉬프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태까지의 포뮬레이션은 아주 예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L의 모든 썸을 다 하니까 이게 에타 L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기엔 사실 불가능하죠. 모든 인포메이션, 인피니트 정보가 무한개의 정보를 얻어야지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항상 여러분들이 물리에서도 본 것처럼 고전역학에서도 입자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부터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두 개 사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무지 많은 거. 우리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는 잘 안 하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을 볼 때 에너지가 스캐터링 할 때 들어오는 파티클의 에너지가 아주 작은 경우,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핵물리 실험을 할 때 핵의 상호작용 같은 거를 볼 때 어려우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를 아주 느린 속도로 핵에다가 접근을 시켜서 핵과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이런 걸 보는 소위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에너지를 무지 크게 해서 아주 큰 에너지 입자로 그냥 때려서 타겟을 박살내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볼 텐데, 우리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는 이 두 극한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에너지가 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partial wave expansion을 쓰는 게 아니라 perturbation 테크닉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 거예요.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봤던 업소션이 일어나는 경우 저 한 예를 들어보면, 블랙디스크라는 건 모든 걸 흡수하는 거죠. 자, 모든 걸 흡수해. 어떤 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A인 판이야. 여기다가 입자를 쏘면, 여기다 쏘면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고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크로스 섹션을 계산을 안 해봤나? 고전역학, 나한테 고전역학. 어쨌든 그 결과는 바로 그 면적이에요. 파이 A 제곱이야. 그게 바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업소션 크로스 섹션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달라요. 우선 그걸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극한을 생각해 봅시다. 입자 아주 거의 기하광학이 성립하는 아주 짧은 A보다 람다가 들어오는 입자의 컴퓨턴 웨이블랭스가 A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그러면 우리 광학의 경우에는 거의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해서 기하광학을 쓰죠. 왜냐하면 라지 K인 경우.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앵귤러 모멘텀으로 기여하는 걸 보면 어떻게 기여하나? 앵귤러 모멘텀이 보면 R 크로스 P죠. R이 A고 여기를 지나가는, 쭉 평면파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를 지나가는 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일 요 블랙 디스크에 접하는 면으로 왔을 때가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크니까 그때 가운동량이 제일 크죠. 그때 가운동량이, 그러니까 웨이브는 뭐가 키면 H바 K 곱하기 A야. 그죠? 이게 전체 가운동량이, 그래서 원래 L 곱하기 L 플러스 1 H바 제곱이지만
그러면 L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L 곱하기 L 플러스 1은 대략 L 제곱이니까 이건 대략 H바 곱하기 크기 L, 어떤 퀀텀 넘버 L로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L은 대략,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KA인 것까지는 컨트리뷰트를 해. 이 위로 지나가는 건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여러 가지 익스펜션 중에서 L이 모든 썸 중에서는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썸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K는 작은 건 모두 흡수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성분만 기여한 걸 쓰면 이닐레스틱, 이거는 파이 K 스퀘어드 12 플러스 1.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뭔가 요거에서 요게다 0, 요 안에서는 다 0이니까 요게다 0. 요거만 계산하면 돼요. 이닐레스틱도 마찬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파이 L 제곱이지 뭐. 이게 얼마냐면 L이 KA니까 파이 A 제곱이에요. 업섭션 크로스 섹션 잘 나와.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 근데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이게 0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주어지죠. 파이 A 제곱이에요. 따라서 토탈 크로스 섹션은 2파이 A 제곱이죠. 다르죠. 고전적인 경우와는 다르죠.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동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파동이 있으면 가까운 데서는 요 안에서는 그러면 업소션이 되니까 뒤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멀리서 보면 우리 멀리서 봅시다. 멀리서 봐서 A가 굉장히 작은 극한으로 가면 디스크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파동이 들어오는 플레인 웨이브랑 똑같아. 이게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여기선 0인데 파동이 디프렉션을 하죠. 디프렉션을 해서 서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간섭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울 때 이거 블랙 디스크 혹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아니지 구멍을 아까 말했 그 디프렉션을 볼 때 점이 하나 있을 때 그거를 웨이브로 통과시키면 가운데에 밝은 점이 나타나죠. 소위 프레넬스 브라이트 스팟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다음과 이 블랙 디스크의 스캐터링. 그건 물론 전자기파에서 한 거지만 지금 우리는 뭐 전자나 이런 물체 가지고 하지만 결국 같은 파동 현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프레넬의 브라이트 스팟 같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앞으로 스캔을 두 가지 극한에서 볼 텐데 두 가지 극한에서 보는 거는 첫 번째는 로우 에너지에서, 두 번째는 하이 에너지에서. 근데 로우 에너지인 경우에는 인생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이 에너지로 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에너지가 작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핵에다가 양성자 같은 걸 쓰면 이렇게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 흡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로우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운동량이 작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그렇게 있으면 운동량이 작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최고 큰 앵귤러 퀀텀 넘버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L이 0부터 L까지 하는데 이 L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예요. 뭐 L이 0인 경우 혹은 뭐 1, 2까지 정도면 대부분의 스캐터링을 잘 기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중에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우리가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로 가는, 왜냐면 이게 절대값의 제곱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죠. 또 물론 이거를 해서 나중에 토탈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때는 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오소고넬리티를 이용하면 더블섬이 싱글섬으로 이제 바뀌죠. 어쨌든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 우리가 로우 에너지인 경우에는 앵귤러 모멘텀을 어디까지, 우리 지금 모든 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L이 아까 본 것처럼 KA보다 작은 경우까지만 썸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KA가 아주 작은 경우. 그러니까 L의 레인지가 얼마 안 돼. L 레인지가 얼마 안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 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실험해서 측정한다는 건 뭐죠? 각각의 솔리드 앵글에 디텍터를 대고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측정된 개수를 보면 되죠. 그죠? 입자의 개수를 측정해 보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쓰는데 n이 무한대까지 가지 않는 좀 작은 n이 최고 차수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제 이건 절대값을 제곱하면 결국 이게 PL, 이걸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n이 제로일 때 1, 코사인 테타는 P1, 그 다음에 우리 이걸로 다 코사인 n승 테타의 셋이랑 Pn 코사인 테타의 셋이 전부 다 컴플릿 셋을 이루니까, 다시 말하면 코사인 테타의 임의의 폴리노미알은 코사인 테타의 파워로 전개하거나 요게 Pn 코사인 테타로 전개하거나 다 가능하죠. 요 앞에 요게 뭐냐면 우리 요 앞에 있는 페이스 쉬프트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아주 로우 몇 개의 그런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 이게 어심토틱 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스 쉬프트가 됐는데, 요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아주 작은 에너지로 들어올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뉴클리어 포텐셜과 같은 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델타 L이 포텐셜에, 페이스 쉬프트가 포텐셜에 대한 그 정보를 준다. 말은 좋은데요, 그거 어떻게 실제로 푸나요? 그렇지. 그래서 example인데
어려운 걸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한 가지 이그젬플을 봅시다. 이그젬플을 보는데 이그젬플을 보기 전에 이그젬플을 그냥 볼까? 이그젬플은 스캐터링, 스퀘어 웰. 스퀘어 웰은 어디서나 나와. 그지 같죠? 여러분들이 1차원 인피니트 스퀘어 웰 포텐셜에서의 스펙트럼을 봤죠. 잘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구해서 봤는데 우리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도 봐도 여러분들이 3차원까지 다 했을 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먼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우리 보냐. 우리 스캐터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리뷰를 해보면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 어심토틱 폼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레디얼 파트가 어떻게 주어지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지. 원점까지 포함하면. 그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커밍 웨이브와 아웃고잉 웨이브의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져 있죠. 이걸 먼저 플럭스를 먼저 보면 플럭스는 어떻게 계산해? 그걸 계산하려면 probability current density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플럭스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플럭스에 대한 아웃고잉이니까 플럭스니까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 솔리드 앵글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레디얼 파트만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근데 푸사의 R이 위에서 보면 두 가지지. 2분의 알파는 상수니까 요거에 YLM 이렇게 줄 거예요. 여기 개수 C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죠. 요거는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 형태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D 오메가 솔리드 앵글은 YLM은 그 각도에 대해서 노멀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적분하면 1이 될 테고 미분하면 IK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파티클의 개수예요. 이게 마치 고전적으로 보면 속도 곱하기 밀도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그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기 R제곱이 빠졌네. 그래서 R제곱 이게 사실은 요게 플럭스죠. 이거는 플러스인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따라서 이게 아웃고잉 웨이브랑 인커밍 웨이브의 플럭스가 두 개가 크해갖고 부호가 반대라 이거예요. 들어오는 거랑 넷 플럭스는 0이죠. 다음과 같이 돼서. 근데 포텐셜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코잘러티에 의해서 outgoing wave의 KR 2분의 1 파이 SF outgoing wave만 페이스가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우리 요 SL을 페이스니까 다음과 같이 쓰자. 델타 LK는 리얼 넘버고 그렇게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e to the I 델타 R 델타 L K KR분의 sin 우리 지난번에 다 유도한 건데 유도 안 했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요거를 e to the 2i 델타 L로 쓴 다음에 뭐냐 e to the I 델타 L을 끄집어내면 요게 각각 요걸로 묶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요 양이 프리 파티클에 대한 어심토틱 폼이었는데 요 앞에 있는 오버올 페이스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 요 페이스 쉬프트 요게 우리 나타나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아까처럼 요거를 측정해서 페이스 쉬프트를 구해서 페이스 쉬프트를 통해서 포텐셜의 구조를 아는 방법. 보통 실험할 때 그걸 하죠. 반대로 포텐셜을 알고 있을 때 그 포텐셜에서 나오는 페이스 쉬프트는 어떤 형태를 가지는가. 두 개가 서로 이제 뭐냐면 실험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소위 전후가 바뀌는 거죠. 로직의 순서가 바뀌는 건데 우리는 처음에는 페이스 쉬프트의 구조를 알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에서 스캐터링을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스퀘어 웰인데 우리 다음과 같은 스퀘어 웰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폭이 A이고 안에서는 마이너스 V0 바깥에서는 제로 V0가 양수면 음수니까 이때는 그래서 푹 들어가니까 우리 이런 경우를 어트랙티브 포텐셜이라고 하죠. 이 경우 여러분들이 1학기에 바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냐? 바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냐? 3차원에서는 어트랙티브 포텐셜인 경우 꼭 이렇게 컨스턴트가 아니더라도 요 앞에 합한 게 이렇게 면적이 음수면 바운드 스테이트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시어림도 있는데 이거 바운드 스테이트 스펙트럼을 어떻게 계산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는 건 물론 슈레딩 이퀘이션을 풀어서 계산하지만 보통 우리 계산할 때 R이 양수니까 항상 여기서만 정의가 되지만 그냥 R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포텐셜을 이렇게 대칭되게 이렇게 놔두면 위스가 2a인 그 깊이가 V0인 이런 포텐셜 웰에서의 1차원의 파이나이트 포텐셜 웰의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븐 펑션과 오드 펑션 두 개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단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에서 나타나는 솔루션 중에서 오드 솔루션만 구하면 돼요. 오드 솔루션은 이 경우에는 임의의 V0 값에 대해서 항상 한 개는 존재한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는 들어오는 파티클의 에너지가 양수일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바운드 스테이트를 보는 거지만 우리 이제는 양수일 때가 스캐터링을 하는 경우죠. 양수일 때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먼저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양, 웨이브 넘버에 해당되는 양, 뭐냐면 들어오는 거의 에너지를 E라고 하면 바깥에서 K제곱은 H바 제곱분의 EME. 안에서는 요 V0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카파 제곱 EM E 마이너스 V니까 플러스 V0 H바 제곱. 다음과 같은 거를 집어넣자 이거예요. 솔루션. 당연히 경계가 두 개니까 두 개로 나눠야죠. R이 A보다 작을 때는 원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때 나오는 게 주어진 L에 대해서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 솔루션이죠. 물론 이무의 웨이브 펑션이 모든 L에 대한 썸을 해야 되지만 주어진 L에 대해서 A보다 클 때는 이 영역은 원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다 이걸 넣어야 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을 넣어야 돼. KR 여기서는 KR이 아니라 여기서는 안에서는 카파 R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카파 R이지? 나 잘못 썼지? 지우개. 오케이. 펜. 카파. 다음과 같이 써야죠. 1차원에서 포텐셜이랑 똑같아요. 하나, 요걸 넣어야 되죠. 넣을 때 스페리컬 R이 A보다 큰 곳에서는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도 솔루션이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K가 아니라 카파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넣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웨이브 펑션은 바운더리에서 컨티뉴스하고 퍼스트 데리버티브도 컨티뉴스 하죠. 거꾸로 썼네. 미안. 쏘리. 내가 이거 거꾸로 썼다. 쏘리. 누가 잘 지적해줬네. 거꾸로 썼다. 이 안에서가 카파가 중요해. 밖에서는 프리 파티클 아니야. 아이씨. 내가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그지같이 하는데 잘 지적해주네. 당연하지. 요거지. 자. 오. 학생이 졸지 않고 있네. 좋았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B. 여기 카파. K. 다음과 같이 주어져야 되죠. 이제 그리고서 컨티뉴티. 무슨 컨티뉴티? 웨이브 펑션과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가 경계면에서 R equal A에서 컨티뉴스 해야지. 그 두 개를 각각 쓰는 거 합해서 쓰는 좋은 방법은 조금 아까 말했던 웨이브 펑션과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가 컨티뉴스 하면 이게 컨티뉴스 하면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위에는 카파 R이고 밑에는 KR이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요거를 로라고 하면
안쪽에서는 JL로 앞에 A는 서로 캔슬이 되고 DJL로 D로 한 다음에 원래 R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앞에다가 카파를 넣어줘야지. 분자분모에 카파를 집어넣으면 이게 DR 대신 여기 분자분모로 카파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를 넣고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바운더리니까 여기다가 로 대신에 카파에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K 여긴 좀 더럽네. B D J L D로 C D N L D로 B J L로 C N L로 그 스페리컬 펑션을 쓸 때 우리가 베리어블을 로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 로로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럼 각자 쓰지 왜 이렇게 따로 쓰나요?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여기서 B, C는 그대로 남지만 A는 없앴죠. 이걸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됐어. 이제 그럼 이게 뭐가 됐다는 거야? 어심토틱 폼은 어느 걸로 써야 되나? 이걸로 써야죠. R이 클 때니까 이거 R이 클 때로 갈 수 없으니까 R이 클 때는 이거죠. 어심토틱 폼을 봐. 어심토틱 폼을 보면 RL은 어떻게 되나? B spherical Bessel function spherical 노이만 펑션은 마이너스 KR분의 코사인 KR 마이너스 2분의 L파이죠. 근데 몇 개의 슬라이드를 돌아가 보면 아까 이렇게 쓴대잖아. 포텐셜이 있을 때 어심토틱 폼은 이렇게 쓴대잖아요. 물론 앞에 오버올 페이스가 있는데 우리 그거는 적당히 B나 C에 업소브 하면 되니까 여긴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전개하면 사인 KR 코사인 델타 더하기 코사인 KR 사인 델타죠. 됐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인 KR 코사인 델타 L 더하기 물론 앞에 적당한 페이스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다음 같이 돼 있지만 우리 그거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적당히 줘. 그러면 윗식과 아래식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 B 대 페이스가 있어도 레이쇼를 취하면 똑같으니까 C 코사인 델타 L은 마이너스 B 사인 델타 L. 그러니까 C를 B로 나누면 마이너스 탄젠 델타 L이죠. 이어 우리가 페이스 쉬프트와 포텐셜의 구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했어요.
이건 어디서 구해? 앞에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구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 분자 분모를 다 B로 나누면 얍 분자 분모를 다 B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탄젠트 델타 L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됐지? 그래서 카파 JL 프라임 카파 A JL 카파 A는 K JL 프라임 KA 마이너스 탄젠트 델타 L 에타 NL 프라임 KA JL KA 마이너스 탄젠트 델타 L NL KA B제곱이랑 C제곱이 된다는 게 뭐야? 어디 B제곱이랑 C제곱이 있어? B제곱이랑 C제곱이 1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21페이지) 어디? 여기서 앞에 오버올 페이스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서로 비례해야죠. 그래서 비례한다는 조건을 쓴 거예요. 두 개가 비례할 조건은 이 앞에 오버올 페이스가 있지만 이 레이쇼를 취할 때는 그 비례 페이스가 서로 캔슬이 된다는 뜻이에요. 난 B제곱 C제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B제곱과 그 다음에 B제곱과 C제곱이 1이 된다고 해서 웨이브 펑션이 노멀라이즈가 되지는 않지. 노멀라이즈가 되려면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캐터링을 생각하는데 왜 노멀라이제이션을 생각하나? 플럭스의 노멀리제이션? 여기서 우리 웨이브 펑션의 노멀리제이션 안 생각하죠? 노멀라이즈가 안 돼. 플레인 웨이브 노멀라이즈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플럭스를 본다 그랬죠. 지금 그냥 쓴 거야. 자, 그렇게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이걸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풀리? 답만 쓸까? 답만 쓰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답만 쓰고 숙제로 낼까? 그냥 써. 요걸 여기다 곱하고 요걸 여기다 곱하면 되지. 카파 JL 프라임 카파 A JL KA KA는 K JL 카파 A KA랑 카파 A가 헷갈리네. KA 델타 L NL 프라임 K 탄젠트 델타 L로 묶으면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지.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탄젠트 델타 L K JL 프라임 KA NL 프라임
아니지, JL 놈을 잘못 썼네. 다시 지우개. 뒤에 거 옮긴다 그랬으니까 KJL 카파이 JL 프라임 KA 아닌데 NL 프라임인데 아씨 내가 이래서 NL 프라임 안 쓰려고 했던 건데 뒤에 거 카파 그 다음 뭐야 JL 프라임 카파 A NL K 이게 이제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K 원래 거 넘긴 거 그래서 탄젠트 델타 L은 KNL 프라임 KA JL 카파이 NLKA JL 프라임 카파이 카파에 의존하는 함수를 뒤로 썼어. K JL 프라임 KA JL 카파이 마이너스 카파 JL KA JL 프라임 카파이 자, 구했다. 별 도움이 안 되죠. 그거 어쩌라고? 너무 복잡하잖아. 이걸 구한다고 해서 델타 L에 무슨 특별한 도움이 되나? 안 되죠. 미치겠네. 그 여태까지 풀면 도대체 풀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이 생긴 건 복잡하지만 우리 한번 하나씩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한 경우. 자체로는 잘 모르지만 감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봐야지. 첫 번째, 우리가 로우 에너지를 보니까 KA는 디멘션이 없는 거니까 L보다 무지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KL이 L보다 작다고 해서 카파 A도 L보다 작은 건 아니에요. K가 작다고 해서 E가 작다고 해서 카파가 작을 순 없죠. V0 값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요 경우. 요 경우는 우리 보면은 위에 카파 A가 있는 함수는 그대로 놓고 지금 이 앞에 있는 KA에 의존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볼 수 있어. 그 중에서 로가 KA가 작은 경우니까 로가 0으로 갈 때 JL 로는 어떻게 되더라? 로의 L승 더블 팩터리 NL은 로가 0으로 갈 때 이게 어떻게 되더라? EL-1 더블 팩토리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슬라이드 딴 데다 띄워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겠네. 어쨌든, 집어넣으면, 그 경우, 탄젠트 델타 LK는 계산을 잘해야지. 쭉. 요거야. K 곱하기 이걸 한번 미분해야 돼. 이건 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L이 하나 튀어나오고, 로의 L-1승이죠. K, L, 로의 L-1승, JL 카파 A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더블 팩토리얼. 이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카파 요건 그대로 쓰고, JL 대신에 요거. 마이너스 카파, KA의 L승, JL 프라임의 카파 A, 2L 플러스 1, 더블 팩토리얼. 분모는 NL 프라임, 요걸 미분을 해야 돼. 미분하면 마이너스 L 플러스 1이 나오고, 요거에 L 플러스 2승. 그죠? 마이너스 L 플러스 1, K가 있었지? 2L 마이너스 1 더블 팩토리얼, KA에 한번 미분한 거니까 L 플러스 2, JL 카파이. NL이니까 이건 NL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걸 그대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카파 2L 더블 팩토리얼 L 플러스 1 JL 프라임 카파. 여기 2L-1 더블 팩토리얼, 여긴 2L 플러스 1 더블 팩토리얼 두 개가 있으니까 분모에 그냥 두 개를 합쳐서 2L 플러스 1의 더블 팩토리얼의 제곱으로 쓰면 분자에 이거 하나 더 써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전체 마이너스 사인을 오버올 사인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KA에 2L 플러스 1으로 묶으면, 어떻게 그렇게 묶을 수 있냐?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요건 다 A1번은 다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K의 L 플러스 2승, 하나는 K의 L 플러스 1승인데, 분자 분모에 KA의 L 플러스 2승을 곱해. L 플러스 2승을 곱하면 요건 없어지고, 요거는 여기다 위에다가 KA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K가 있지?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K가 있고, 여기도 K가 하나 더 있고, 여기도 KA의 2L 플러스 L 플러스 2승을 곱하면은 KA의 2L 플러스 2승인데,
12 플러스 1이니까 하나 어디셔널 k가 있지. 그래서 그 k가 전부 다 하나씩 약분이 되면 말이 너무 어렵나? 답은 L, JL, 카파이 마이너스 카파 A JL 프라임 카파이. 분모는 L 플러스 1 JL 카파 A 플러스 카파 A JL 프라임 카파 A. 여긴 전부 다 카파에 대한 함수죠. 여긴 K에 의존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보면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 K가 작은 경우 L은 K의 2L 플러스 다음과 같이 되죠. K가 작은 경우니까 제일 도미넌트한 텀이 L이 제로일 경우 L 탄젠트 L 제로가 K로 스케일을 하죠. 근데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뭐냐면 스퀘어 웰인 경우에 했지만 사실 요거는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의 제너럴 프로퍼티예요. 물론 포텐셜이 스무드할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이 결과는 굉장히 유도하기가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영 신경이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기억하고 있는 건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성질 중에서 다음과 같은 거 하나는 구했어. K가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인 경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KA가 작은 리밋을 쳐서 이건 그런데 KA가 작은데 앞에 있는 개수를 이건 K 이건 제너럴 프로퍼티지만 그 앞에 있는 개수를 보자 이거예요. 뭐 이건 넘버니까 상관이 없고 물론 요거는 요 넘버는 L이 굉장히 크면 e to the 마이너스 L의 의존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거긴 하지만 상관없고 요거를 보면 뭐 분자가 0인 경우는 좋아. 분자가 0인 경우는 더 빨리 서프레스 되니까.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뭐지? 예를 들어서 탄젠트가 어떻게 되지? 갑자기 빨간색이네.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0으로 가까워지면 이게 커지죠. 물론 이게 작더라도 이게 0이 되면 이건 작더라도 이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2분의 파이로 막 가다가 갑자기 뚝 바뀌죠. 탄젠트 델타가 무한대로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델타 L이 2분의 파이를 지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우 분모가 요게 0인 점을 지날 때마다 2분의 파이를 한 번씩 지나요. 델타 L이.
재밌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델타 L이 2분의 파이인 경우 우리가 본 partial wave cross section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크로스 섹션을 L에 대한 썸으로 썼잖아요. 앞에서 어디서 썼냐 하면 어디서 나왔는데? 요거잖아. 토탈 크로스 섹션? 토탈 크로스 섹션을 보지 뭐.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요거의 파셜 크로스 섹션은 요거 주어진 L에 대해서. 주어진 L에 대해서 요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48 12 플러스 1 K제곱 사인 제곱 델타 LK 다른 거는 이게 0 근처로 가지 않으면 이게 KA 2L 플러스 1으로 도미넌트에서 대부분은 탄젠 델타 L이 0이면 사인 델타 L도 0이죠. 그 중에서 물론 모든 델타 L이 아니지만 주어진 어떤 L에 대해서 요 값이 0이 되는 점이 되면 그때 다른 주어진 L값 외에 다른 거는 계속 0 근처의 값을 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만 2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 제곱 델타는 2분의 파이에서 맥시멈을 가지죠. 그러니까 주어진 어느 하나만 큰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 개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토탈 크로스 섹션은 이거의 모든 L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모든 L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K가 적당히 변하면서 작을 때 K가 적당히 변하면서 어느 거 하나가 굉장히 갑자기 커져. 나머지는 계속 서프레스 되는데. 그죠? 2분의 파이를 지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 2분의 파이를 지날 때 일어나는 이 경우를 우리가 레조넌트 스캐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음과 같은 게 왜 레조넌트 스캐터링이라고 부르느냐? 아주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D 포텐셜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D 포텐셜이라는 건 V0의 값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L도 굉장히 크다고 봅시다. 하지만 어떤 경우냐면 카파 A가 훨씬 더 크고 L은 이게 우리가 아까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을 본 족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아까 탄젠트 L이 무한대가 될 경우가 언제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요게 0일 때지 뭐. 그죠? 요게 0일 때를 써봐. 이제 카파 A가 L보다 무지 크니까 요거의 어심토틱 폼을 쓰면 L 플러스 1 어떻게 되죠? 카파 A분의 1
원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sin 카파 A 마이너스 2분의 L 파이가 돼야지. 자, 근데 카파 A가 L보다 무지 크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죠. sin 카파 A예요. sin 카파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카파 A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쓸 수 있죠. 그죠? 코사인이면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카파 A가 사인 카파 A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게 로분의 사인, 원래는 로 마이너스 2분의 L 파인데 미분을 하면 이게 어심토틱 폼도 성립하니까 미분을 하면은 로를 미분을 하면은 로 제곱분의 1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서프레스 되죠. 요걸 미분한 텀만 도미넌트 텀으로 남죠. 요걸 미분한 텀만 쓰면 어떻게 되나? 카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카파 A? 잠깐만, 내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카파 A분의 이게 되고 카파 A 곱하기 카파 A분의 여기서 이걸 잘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미분을 하면 이거 미분을 해보지 뭐. 분모를 미분한 거 그렇지. 분자를 미분한 거 아니 분자를 그러니까 플러스 로분의 코사인 이거죠. 근데 로가 크면 이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이게 로가 카파 A면은 역시 여기서 2분의 1 파이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카파 A분의 1이 있고 이게 코사인 카파 A인데 이거는 사인 카파 A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쓰면 마이너스. 복잡하지만 다른 것이 썼죠. 카파 A는 없애고 이거 쓰면 이거 이쪽으로 나누면 탄젠트 카파 A는 아니지. 탄젠트 카파 A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L 플러스 1 카파 A죠. 잘 보면 우리가 어떤 리밋을 취했죠? 카파 A가 L보다 무지 큰 경우죠. 이게 이제 작은 경우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작은 경우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경우는 카파 A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파이의 정수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 것이 썼는데 지금까지 한 일을 잠깐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 이걸 배웠나?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 경우를 보면 되지. 여러분들이 인피니트 포텐셜 웨를 볼 때 인피니트 포텐셜 웨를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A만큼 들어있을 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있을 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있을 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죠? 다시 말하면 반지름 A인 스피어 안은 빈 공이고 바깥쪽으로 전혀 입자들이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 그 경우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되지? 이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 바깥에서는 0이죠. 프리 파티클의 안에서의 원점을 포함하는 안에서의 솔루션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지 뭐. 근데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 만족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게 0이 돼야 되죠. 이게 0이 되는데 만약에 KA가 이때 아주 크면 우리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우리 이거 뭐죠? 어심토틱 폼을 보면 되니까 KA가 대략 N 플러스 2분의 L 요걸 만족하면 되죠. 그죠? 요것도 보면 아주 재밌는 경우인데 그 인피니트 포 그림을 다시 잘 그려야 되겠다. 포텐셜 웰이 있는데 아까 스퀘어 포텐셜 웰이죠. 근데 우리 이펙티브 뭐죠? 센트리퓨걸 배리어를 더하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물론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있는 마치 요 안에 인피니트한 포텐셜 배리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포텐셜 배리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물론 터널링이 있지만 이렇게 바운드 스테이트들이 존재해요. 이 경우에 바운드 스테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바운드 스테이트고 여기 요양 뭐죠? 센트리퓨걸 배리어 때문에 생기는 여기 이 안에서는 바운드 스테이트죠. 그죠? 마치 바운드 스테이트처럼 보이죠. 요거의 바운드 스테이트 스펙트럼을 보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요 에너지랑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게 바로 요게 바로 요거랑 같은 조건이 되는데 그 경우에 마치 요거의 바운드 스테이트에 해당 센트리퓨걸 배리어에 있을 때 요 바운드 스테이트 요 안에서는 바운드 스테이트죠 사실은.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요거에 해당되는 바운드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에너지로 바운드 스테이트니까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에너지가 양수인데도 이렇게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죠. 들어오는 요 경우에 바로 레조넌트 에너지, 레조넌트 스캐터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안에 바운드 스테이트의 스펙트럼이 어떤지를 알아. 뭘로? 레조넌트 스캐터링으로 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했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더 다른 극한인 에너지가 높은 입자, 지금은 로우 에너지로 하는데 하이 에너지 스캐터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끝!